여러분, 저는 쪼니를 도와 매주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 에디터 쪼림입니다. 오늘은 소가 사라진 세상, 침착한 소가 다른 소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소를 출하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자고 일어났는데 소들이 다 사라졌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뉴트리션 투데이 저널에 실린 소가 없는 세상이라는 칼럼에서 소가 전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가정해 보았는데요. 소가 전부 사라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소가 없어져서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일단 소가 다 사라진다면 마트에서 고기나 유제품들을 살 수 없어질 거고, 이에 따라 전 세계 영양소 공급에 차질이 생길 거예요. 또 인간에게 곡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화학 비료를 주로 사용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토양의 힘이 약해지고 결국 경작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면서 곡물 생산 기반이 흔들릴지도 몰라요. 2050년이면 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에 육박할 거라는데 소가 다 사라진다면 앞으로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또 다른 문제들도 있을까요? 사실 또 중요한 문제는 바로 사회문화적 문제예요. 전 세계에 약 6억 명의 사람들이 1억 3천만 개의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농촌 밖에도 4억 명의 사람들이 낙농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소들이 사라진다면 이 산업을 포함한 전방, 후방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축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들은 식량이나 현금을 확보할 수 없어져 활력이 사라질 거고요. 몇몇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는 적지만 가축은 소유할 수 있다고 해요. 목장을 운영하는 것이 여성이 사업에 참여하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라지겠죠. 소고기를 위한 변론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소가 방목되는 땅은 탄소를 격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소의 분변도 거름이 되어 탄소를 격리할 수 있는 원료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육종과 개량을 통해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들도 수행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소들은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 중 하나인데요. 최근 스웨덴 농업과학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두려움을 적게 만드는 소가 있다고 해요. 바로 침착한 소. 침착한 소는 어떤 소일까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침착한 소는 외부 자극에 의연하고 삶의 경험이 많은 소들을 말해요. 말 그대로 침착한 소들이죠. 소들은 평소에는 대부분 평온한 상태로 있지만 갑자기 소리가 나거나 갑자기 새로운 물건이 생기거나 이렇게 외부 자극이 생기면 경계심이 생기고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보통의 소들이 침착한 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떨지 실험을 해보았어요. 실험에는 27마리의 젖소가 참여하였고, 이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젖소 9마리를 뽑아서 이들을 외부 자극에 단련된 소 3마리와 그렇지 않은 소 6마리로 나누었어요. 남은 18마리의 소들은 6그룹으로 나누어서 3그룹은 먼저 외부 자극에 단련된 소들과 함께 지내도록 하고,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소들과 지내도록 했어요. 나머지 3그룹은 반대로 덜 침착한 소들과 있다가 나중에 침착한 소들과 함께 있도록 했고요. 소들이 실험 공간에 지내면서는 두려움을 느낄 만한 자극을 줬는데요. 이 자극은 빨간 그리고 노란 우산을 갑자기 폈다가 접었다 반복하는 자극이었어요.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심박수와 사료 섭취 재개 시간을 측정했어요. 결과는 어땠나요? 침착한 소들과 함께 있었던 소들은 두려운 자극이 있었을 때 심박수도 빠르게 떨어지고 사료를 다시 섭취하는 데까지도 짧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외부 자극에 의연한 소들과 함께 있는 소들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안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우방에 소를 배치할 때도 이런 점을 이용한다면 소들의 스트레스나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를 출하하기 전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소를 출하할 때도 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또한 도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사전에 지켜야 할 것들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소를 출하할 때 종종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소를 수송할 때 환경이 수송차 안으로 변하면서 소에게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소화가 더뎌질 수 있고 운송 지연이나 사고로 육질이 저하되거나 이상육이 생길 위험성이 있어요. 소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지속되면 장내 세균들이 혈액에 침입해서 세균이 고기에 잔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소가 탑승하고 하차할 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수송차는 급경사나 급커브에 유의해서 조심조심 주행해야 해요. 그리고 면적에 알맞는 적정 두수를 태우고 이동해야 해요. 농장에서 지켜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사료의 잔여물과 분변으로 고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절식을 해야 해요. 절식을 하면 사료비를 아끼고 육질 저하를 방지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는 등의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절식 시간을 꼭 지켜야겠어요. 한우협회에서는 최소 16시간 이상 24시간 내외로 절식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의약품 사용인데요. 출하 전인데 갑자기 아파서 약을 사용해야 한다면 조심해야 해요. 항생제뿐만 아니라 구충제와 같은 약도 휴약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휴약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만약 사육 과정에서 주사침이 근육에 잔류되었거나 잔류의 우려가 있을 때도 처리장에 접수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해요. 마지막으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보통 거세하지 않은 숫소나 암소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해야 하고 거세우는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고 해요. 결핵병은 다들 해야 하고요.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농장 간 이동이나 우시장에 소를 내놓을 때도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자세한 사항은 지역 축협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출하할 때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죠. 열심히 키웠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속상하니까 마지막까지 잘 챙기셔서 다들 좋은 등급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오늘 이달의 축산 이슈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